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또다시 중국발 헝다그룹 사태로 프리마켓에서부터 하락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하루였고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헝다그룹이 예상대로 달러 채권이자 8,350만 달러를 갚지 못했죠. 이미 이틀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우선 위안화 채권이자는 다 갚았는데요. 예고했던 대로 달러화 채권이자는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갚지를 못하면 디폴트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주에도 또다시 달러 채권이자 4,750만 달러를 갚아야 되고 올해 안에 갚아야 될 이자가 전부 6억 7천만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중국 당국이 지방 행정기관들에게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가장 최후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헝다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둔 다음에 파산을 하게 되면 헐값에 국영화하는 플랜을 짜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중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또 일각에서는 국영화까지는 안 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봐야 전부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결국 지나가는 태풍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중국발 악재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 불법이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난 5월에 나왔던 뉴스의 재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명시화해서 공지를 내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난 2013년, 2017년에 나왔던 내용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만 남은 거였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채굴자들은 다 해외로 도피 중이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미 예전에 다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다 발표되었던 사실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몇 번째인지 세기도 힘듭니다. 아마 똑같은 얘기가 10번은 넘게 나왔을 건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매번 속아 넘어갑니다. 대중을 속이기가 정말 쉽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고요. 근데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또 헐값에 팔겠죠. 그럼 또 그거를 헐값에 줍줍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영원히 반복되는 일입니다. 또한 헤지펀드 등이 이러한 뉴스를 이용한다는 점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락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뉴스도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이런 걸 굳이 부각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것처럼 뉴스를 쓰고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매도를 하거나 또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고 저점에서 다시 헐값에 줍줍하는 겁니다. 이거 주식시장에서도 맨날 나오는 기관들의 행태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반복되는 거고 개미들은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주식시장은 오늘 테슬라 뉴스가 많아서요. 다른 주식 뉴스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헝다 사태로 인해서 프리마켓에서 1% 이상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장이 열리고 나니 장 초반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최근 갇혀있던 박스권의 최상단을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기존에 이어왔던 계단식 상승을 또 한 계단 위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원래 예전에 780달러 근처가 저항선이었는데 이번 박스권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780달러의 저항선은 다 녹여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저항선은 라운드 피규어인 800달러 근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다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반복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오를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다만 시장이 너무 안 좋다면 또다시 한번 하락해서 바닥을 다지고 갈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오늘 테슬라 관련 여러 뉴스들이 있는데요. 우선 일론 머스크가 그라임스와 현재 별거 상태이고 이미 반쯤은 헤어졌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또 자주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업무 관계상 현재 텍사스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라임스는 LA가 주 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별거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테슬라가 강한 모습을 보인 거는 만약 이대로 둘이 이혼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약간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캐시우드가 얼마 전 있었던 모닝스타 투자회의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만약 내년에 자신들의 목표 주가인 $3,000에 도달하게 된다면 테슬라를 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크는 현재 2025년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3,000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내년에 달성하게 된다면 펀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아야 하는 것이고요. 기관들은 보통 수년 후에 회사의 현금 흐름을 상정한 후에 그거를 현금 흐름 할인법에 의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약 1년 후 정도를 타겟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죠.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목표 주가에 도달을 했는데 회사에 대한 전망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 보통은 매도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향후 전망을 변경하게 되고 잘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 전망도 더 나아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전 목표 주가에는 도달을 해도 당연히 팔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2025년 목표 주가를 내년에 도달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아크라도 매도를 하겠죠.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사실 내년에 $3,000에 갈 확률은 굉장히 적고 또 내년이 되면 아크는 그 다음 2026년 7년까지를 바라보고 또 목표 주가를 갱신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목표 주가가 아마 계속 상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오늘 있었던 온라인 기술 관련 이벤트에서 현재 자동차 회사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반도체 쇼티지가 내년에는 아마 끝나게 될 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제조 공장을 확장을 하고 있고 내년이면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회사 이름 등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실 내년 정도까지는 반도체 부족이 지속될 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발언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반도체 부족이 계속된다는 공식적인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딱히 호재도 악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수년간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안심하면 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 FSD 베타의 와이드 릴리즈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소유자들에게 FSD 베타에 참여할 수 있는 베타 버튼이 생길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테슬라 보험 측정 프로그램이 운전 습관을 측정을 해서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운전자부터 FSD 베타에 참여할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FSD 베타가 드디어 클로즈 베타에서 오픈 베타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테슬라에게 정밀한 운전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 그로 인해 테슬라가 FSD에 필요한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FSD의 성능은 더 빠르게 향상이 되겠죠. FSD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테슬라는 더 많은 사람이 FSD를 구매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현재 FSD를 판매를 해도 50% 정도밖에 매출을 잡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이연 매출로 남겨두는데요. FSD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이연 매출의 비중은 줄어들고 테슬라가 매출로 인식하는 금액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진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매출이 증가하고 테슬라의 마진율은 더욱더 향상이 되겠죠. 결국 안 그래도 높은 테슬라의 마진율이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급의 마진율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주도 한 주간의 거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헝다그룹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테이퍼링 이슈도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결국 한 주 내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아직 9월이 일주일 남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가시밭길 같은 9월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부자 되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아마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1997년에 아마존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억만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런 사람이 세계 1위 부자죠. 근데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 참 쉽게 돈 벌었네 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한 일은 그냥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죠. 아마존은 지난 24년간 하루 5% 이상 하락했던 날이 200번이 훨씬 넘게 있었고요. 폭락했던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20년을 넘게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수많은 작고 큰 파도들을 다 넘겨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쉬워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아직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락장만이 넘겨야 하는 고비가 아닙니다. 수익 실현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소중한 주식을 여전히 헐값에 불과한데도 팔아 넘기고 싶은 고비도 이겨내야 합니다. 만약 아마존을 1997년에 샀다고 해도 2000배가 넘게 오르는 동안 팔고 싶은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과연 내가 그때 아마존을 샀다면 2000배가 넘게 오른 동안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을 한다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냥 숨쉬는 일처럼 투자의 모든 과정, 상승과 하락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쉽고 편안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숨이 있으면 반드시 날숨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투자가 비로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